네, 안녕하세요. 토가연 랜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솔직히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잘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그리고 설사 이론적인 내용을 빠삭하게 아신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에 해당되는 왕초보 토지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저 랜드옹이 실무에서 움직일 때 현지 부동산한테 제가 이제 저 역시도 땅을 안내받고 그 땅을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고객분한테 브리핑 준비하고 고객분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토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초보 투자자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뭐 이론적이고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지금 다루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실무에서 실전 투자하러 가셨을 때 써먹을 수 있을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목은 총 2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지목을 총 5개로 구분을 합니다. 농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가공을 한 땅이 있어요. 지목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 땅이 있고 그리고 조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땅, 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농지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거의 90% 이상 농지를 만나게 되세요. 우리는 그 농지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임야, 정확하게 말하면 임야는 농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그냥 속 편합니다. 전, 말 그대로 밭이에요. 그쵸? 답은 논입니다. 과는 과수원이고요. 임야는 임야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전을 만나셨을 때는 현지 밭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답으로 쓰고 있을 때는 땅이 좀 많이 꺼져 있을 거예요.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성토를 해야 되는 여부, 그럼 성토 비용 산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성토를 했을 때 과연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전인 상태와 내가 땅을 안내받는데 그 지목이 답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답도 있을 테지만 전도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은 답보다는 전이 가격이 좀 더 높아요. 공시지가도 좀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내받은 땅이 답이다. 그러면은 주변에 다른 전들과 한번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1차적인 가격 비교,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성토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시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농지에서 접근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실 텐데요. 과수원도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과수원을 만났을 때 해당 이 땅의 입지가 보통은 좀 경사지거나 좀 높은 데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를 좀 많이 좀 따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수원 농약을 많이 쳤잖아요. 보통 과수원으로 해당되는 쪽에는 우리가 전원주택 부지로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토질이 어느 정도 농약 함유량이 있고 질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를 그래도 좀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지목이 전이고 위에 어떠한 농작물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특별한 건 없겠지만 특히 인삼밭 같은 경우 인삼이 현재 재배 중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그 인삼 농작물까지 다 철거되는 조건으로 뭐 잔금을 한다, 잔금시까지 그렇게 한다. 뭐 이런 특약이 명시가 돼 줘야 됩니다. 네, 수목이라든지 뭐 인삼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 길어요. 몇 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떤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 자체의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등기가 넘어왔지만 농작물은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잖아요. 땅을 판 전 주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네, 무조건 땅 소유권을 넘겼다 그래서 인삼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장 재배하는 그 농작물이 뭔지 파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상권 여부에서 또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임야 같은 경우는요. 임야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임야는 점검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이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어떤 건지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추후에 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공인중개사분한테 공인중개사님 여기 보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전산지예요? 준보전산지예요? 산지예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만약에 보전산지다 그러면은 그냥 됐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전산지 플러스 공익용 산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야 이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토지 초보분들이 접근하실 파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농지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 땅들이에요. 그리고 농지는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갔는데 밭이고 논이고 뭐 과수원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뭔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거 철거해야 돼요. 농지는 오로지 농지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현장 답사 갔을 때 뭔가 무허가적인 건물 같은 게 있는가, 개발 행위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행위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 있는지 아닌지도 꼭 판단을 하고 공인중개사분이 물론 체크해 주시겠지만 한 번쯤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공인중개사님 이거 농지 자격 취득 증명 보통은 농취증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발급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공된 땅 쉽게 말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손을 탄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지 뭔가 집을 짓든 건물을 지은 겁니다. 대지 상가를 짓든 그리고 창고 그리고 공장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공된 아주 뭐 노멀한 일반적인 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지가 있고 창이 있고 장이 있고 목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땅이 대지네? 그러면은 대지네 그럼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건물이 없는 경우를 나대지라 그럽니다. 예전에 건물이 있다가 뭔가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겁니다. 창으로 돼 있고 장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창고로 썼었고 그리고 공장으로 썼었구나. 그럼 주변에 왜 창고 공장들이 이렇게 있지? 뭔가 이쪽에 뭐 산업단지가 있고 뭔가가 있나? 분포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입지를 분석하는 1차적인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잡종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뭔 일이 일어난 땅, 무슨 일이 일어난 땅. 이건 뭐냐면은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행위를 거쳐서 가공을 한 땅이 아니고요. 잡종지는 지목이 총 28개인데요. 나머지 잡종지를 제외한 27개의 뭔가로 설정하기가 애매한 땅들이 있어요. 뭔가 애매한 땅. 뭐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거나 막 쓰레기가 쌓여져 있다거나 하여튼 뭔가 애매한 땅들이 있습니다. 뭐 우물로 쓰거나 뭐 비행장, 하여튼 뭔가 애매한 땅들이 있어요. 그러한 땅들을 우리는 잡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잡종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랑 거의 똑같은 땅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잡종지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지보다도 잡종지가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원형지 전 답에다가 뭔가 건물을 질 때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나라에 돈을 내야 돼요. 농지 전용, 뭐 산지 전용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돼 있는 땅은 그런 행위들을 할 때 돈을 내질 않아요. 그냥 바로 대지처럼 허가받아서 건물 지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방법도 많이 쓰죠.
뭐 진짜 농지에다가 쓰레기를 왕창 쌓아놓고 수년째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임야를 불법적으로 막 훼손을 막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그래가지고 뭐 추후에 잡종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든가 네, 그런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축사로 허가받아가지고 축사로 쓰다가 잡종지로 바꾼다던가 농지를 고물상으로 개발을 해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셨을 때 잡종지를 만났다.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라 땅. 네, 나라 땅에 해당되는 지목들이 있어요. 자, 구는 국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국어를 여러분들은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국어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또랑이에요, 또랑. 여러분들이 시골 가다 보면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논 옆에, 반 옆에 또랑들이 있잖아요. 그걸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네, 여러분 지금 안내해드린 땅 옆에 보면 국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어가 있네? 우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셨을 때 자, 이 국어가 실제 내 땅 옆에 또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즉 목적성을 상실한 국어. 이러면 더 좋습니다. 지목은 국어인데 현황을 딱 가보니까 내가 소개받은 땅이랑 같이 그냥 밭으로 쓰고 있네, 같이 논으로 쓰고 있네, 그럼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그럼 추후에 이 국어를 통해서 뭐 도로를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뭔가 주차장처럼 점용받아서 쓴다든지 일종의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서비스 면적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투자의 기본, 내가 땅을 안내받았네? 근데 옆에 국어가 있네? 좋은 겁니다. 그럼 추후에 이 국어를 폐국어 용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닌지는 추후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때 공인중개사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도는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적상 도라고 찍혀 있는 이게 내 땅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실제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목적성을 상실한 지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 도로, 천 여부는 여러분들이 안내받은 땅 지적도를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분한테 국어네요. 이거 조명받을 수 있나요? 도로네요. 이거 허가받아서 도로로 쓸 수 있나요? 천이 있네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경계해야 되실 지목은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공원은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고수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2020년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시행이 될 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으로 집행이 된 부분에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공원으로 공사가 실제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은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초보야 그러면은 공이라고 써져 있는 공원 지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앞에서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원형지 지목의 분포 및 가공된 지목의 분포도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지적 편집도를 켜서 지목을 살펴보는데, 한번 보시면요. 지적 편집도 또 보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위성지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건물이 있는 땅도 있고 빈 땅도 있고 지적 편집도 이렇게 켜보시면요. 숫자 옆에 이렇게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목이에요. 얘는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목이 묘지라는 애예요. 얘는 지목이 임야라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숫자만 있고 글자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종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종교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숫자만 있네요.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답, 전, 대부분은 답, 전, 임야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학교는 이제 학교 용지로서
여기 이제 학이라고 써져 있죠. 예, 학교 용지가 또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안내 받으시는 땅, 예를 들어서 요 땅을 안내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주변에 원형지 지목의 분포와 개발행위가 가공이 완료가 된 지목의 분포도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즉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 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임야라는 글자밖에 없다. 딱 봐도 그냥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요 상태를 보면요. 이 전 옆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글자가 없네요. 대지로서, 즉 건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물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만약에 공이나 창으로 써져 있다. 그럼 공장이나 창고가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요, 실수요 판단의 기초 자료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매입을 하는 순간 매도 전략을 짜야 되는데, 추후에 내 땅을 사줄 그 수요, 가수요가 있고 투자 목적인 가수요,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하려는 실수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개받으신 땅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의 지목 분포가 많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여러분들은 추후에 어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고를 쓴다거나 개인들의 어떤 제조장으로 쓸 수 있는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땅을 보시고 추후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공장이나 창고가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목 플러스 도로 조건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차들이 들어와서 회전 반경 차를 돌려서 나갈 수 있는 폭이 되는가, 그 도로 조건이 되는가, 6m 이상 도로가 되는가, 중요한 메인 도로 교차로 주변에서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예요. 즉 원형지 지목과 가공된 지목의 분포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원형지 땅을 개발해서 가공된 땅으로 바꿀 때 비용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안내를 받으셨는데 이게 시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시세의 적정성 여부 판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변에 내가 지금 안내받은 땅은 뭐 평당 200만 원이야. 근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바로 옆에 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35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350, 내 땅은 지금 200만 원. 싼가 비싼가 판단이 좀 안 되시죠. 보통 대지가 더 비싼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은 개발도 안 된 전인데 200이면 비싼 거 아니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전을 대지로 바꿀 때 거쳐가는 그런 비용들, 농지 전용 비용, 뭐 토목적인 비용, 건축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은 가격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지 땅을 개발해서 가공된 땅으로 바꿀 때의 비용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공인중개사님 이거 옆에 대지가 지금 350만 원이던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저는 200만 원이잖아요. 요거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용 비용 얼마나 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농지 전용 비용 5천만 원 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토목 설계하고 보강토도 둘러야 되는데 그런 비용 얼마나 들까요? 성토 한 2m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대지로 된 땅하고 시세 파악을 비교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니까 생각이라도 그렇게 한 번쯤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은 전부 다 부동산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정 지목과 현황 지목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법정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는데 현재 답사를 가봤더니 배추가 심어져 있네, 고추가 심어져 있네, 농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잡종지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다라고 지금 잡종지 지목을 보고 이 땅을 답사를 간 건데 현황이 농지로 쓰고 있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님, 이거 지목이 지금 잡종지인데 지금 현황은 농지로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농지로 쓴 지 한 몇 년 됐죠? 3년 이상 됐나요?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잡종지라도 개발행위 신청하면은 공무원이 농지로 반영해서 농지보전분담금 부과할 수도 있다고 책에서 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법정 지목과 현황 지목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 지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임야 하나 얘기하다가 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임야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산이잖아요. 산. 이걸 임야라 그러는데 보통 지목이 여기 임야는 앞에 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산자가 붙어 있는데 어떤 임야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쵸? 산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산자가 붙어 있는 임야, 산자 글자가 없는 임야. 임야는 임야 대장에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전이라든가 다른 땅들은 토지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에 올라가는 임야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토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현황이 임야라 그래서 갔는데 밭처럼 쓰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뭔가 평평한 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을 토임이라 그럽니다. 토임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산 글자가 없는 거는 토임이다. 이런 애들은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고 토임은 토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분한테 토임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황이 높지 않은 산인가 보네요. 굉장히 평평한가 보네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님 이거 개발행위 할 때 임야로 봐줄까요? 농지로 봐줄까요? 개발 비용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 투자성 여부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상 지목에 대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한 20분 정도가 걸려버렸네요. 여러분들께서 초보 투자자이시라면 실무에서 최소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 20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꼭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셔서 생각의 사고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도 구독자 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진짜 실무 필드에서 적용하는 아주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